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잠깐 숨을 고르던 우리 시장 오늘 또 멋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이제 폭발적인 수급으로 또 강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오전장에 좀 대형주 쪽에 좀 수급이 집중됐던 모습이고 오늘 코스닥에서는 어떤 정치 인물주 쪽에 좀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이제 미국의 이제 조지아주 경선 이후에 어떤 블루웨이브가 됐을 때는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 있다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어떤 이제 네, 반독점 규제 관련해서 그리고 또 세금 관련해서 오히려 또 이제 규제가 더욱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은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고 백악관은 민주당 그리고 또 상원은 공화당 그렇게 돼야 시장에서 가장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블루웨이브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조 바이든 당선인이 더욱더 강력하게 정책을 드라이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요. 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오히려 미증시도 또 그리고 국내 증시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연초부터 또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너무나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숨고르기 양상이 안 나와주고 지금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가파른 상승이 나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도 우리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달릴까 말까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중소형 종목들이 오히려 하락에 나왔을 때 좀 제한적이 있고 또 개별 모멘텀으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또 기분 좋은 리뷰 시간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바로 전일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서린바이오가 저희가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급등이 나왔는데 2시 정도에 좀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또 상한가로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기 치매 진단 키트 관련해서 2016년부터 국책과제에 선정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거 외에도 콜드체인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의료기기 또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홈케어 시장에도 뛰어들었고 또 화장품 관련 대표 종목이고 또 혈장 치료제 관련 종목이다. 그래서 굉장히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제가 전에 2, 3%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 차례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게 분봉을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분봉 보고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한 차례 이제 VA가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4,500원 라인대에서 한번 한 차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분봉으로 좀 줄여서 보면요. 전일 제가 이제 14,500원 부근대에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4,300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 10분 뒤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분 뒤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백신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mRNA가 오히려 공급이 시작됐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10분 뒤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서 장 끝날 때쯤에 이제 장 마감 상한가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관련 종목들 최근에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강력하게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연이어서 CMG 제약이라든지 명문제약, 유유제약, BC월드 제약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어제도 서린바이오를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10분 뒤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제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일봉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익절가랑 이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마이너스 4%대의 지금 조정이 살짝 나와주고 있고요. 어제 워낙에 좀 강력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를 16,500원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어제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2차 목표가였던 17,200원도 강력하게 돌파해줬던 모습이고 고가가 18,400원이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시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됩니다. 한 26% 정도 이상의 수익이 될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만약에 홀딩 주신 분들은 16,500원을 익저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3차 목표가로 19,000원 라인대를 3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3차 목표가 그리고 익절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AD 테크놀로지를 들고 네. 와주셨습니다. AS 들어가 볼까요? 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칩리스 업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의 초격차로 추격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갔을 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이 이제 그 조지아 경선을 앞두고 시장에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IT 종목들이 어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AD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현재 지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강보합권 내 흐름 보여주다가 지금 약보합권 내에서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대로 목표가 34,000원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37,500원, 손절 라인대는 27,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28,0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 짚어드렸던 종목 두 가지 리뷰해 봤으니까요. 네. 또 12월 23일 날 자율주행 관련해서 에이테크 솔루션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월요일에도 리뷰를 했어요. 네. 3차 목표가를 세워드렸는데 4차 목표가와 익절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급등 나왔어요. 3차 목표가를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터치한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네. 3차 목표가로 잡아들었던 16,500원도 이제 돌파를 했고, 오늘 고가가 19,250원, 장중에 2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 종목에서 에이테크 솔루션이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에이테크 솔루션이 앞으로 자율주행의 가장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다의 국제과제 선정 업체이기도 하고, 2대 주주가 삼성전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전장 사업의 확대를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에이테크 솔루션이다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3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방송국 오는 도중에 더 큰 상승이 나와서 4차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18,000원 라인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의 고가 라인대였던 19,250원 그리고 19,500원을 4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익절 라인대도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100원 라인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17,5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위치 축하드립니다. 네, 4차 목표가 고가 부근인 19,250원, 익절가는 17,5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리뷰 들어봤으니까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섹터는 어떤 네. 섹터일까요? 오랜만에 갖고 온 섹터인데요. 바로 정치 인물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 인물주 오랜만에 들고 네. 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멈춰야 됩니다. 보통 비보고를 주시는데 오늘 왜 네. 멈춰올까요? 일단 뭐 정치 인물주 오늘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종목들도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오랜만에 이낙연 대표 관련 종목들도, 또 그리고 안철수 의원 관련 종목들도,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뭐 박영서 중기부 장관 관련 종목들 다 일제히 오늘 다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오히려 좀 오늘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수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급이 분산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단기 좀 고점의 신호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인물주 특성상 워낙에 좀 변동성이 큽니다. 또 주식이 또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말 한마디에 또 그리고 주가가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충분히 이제 뭐 차기 대권 후보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내년 보궐선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큰 기대감에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접근을 좀 자제하고 오히려 어떤 정책 수혜주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신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큰 수익이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정치 인물주는 현 시점에서 단기 고점이라 좀 판단돼서 멈추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동성이 워낙에 큰 네. 섹터이기도 하고 좀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정책 주에서 제가 이제 서울시장 인물들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온 상태입니다. 뭐 박영서 네. 중기부 장관, 또 안철수 대표, 그리고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도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서울시장 자리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부산시장의 공석의 그 자리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인물을 맞추려고 하는 게임이 아니라요. 부산시장 관련해서는 오히려 부산 관련해서는 또 PK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그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PK의 민심을 달리기 위한 가장 키포인트는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늘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화금속이랑 뭐 동방성기, 뭐 그리고 삼표 시멘트, 노르페인트까지 다 일제히 가져왔고 큰 상승이 나왔는데 그거에 따른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가덕도 신공항 저희 네. 달릴까 마카에서 상당히 맞습니다. 핫했었는데 그 후속주 어떤 종목이죠? 네, 일단 뭐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후속주인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국선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선제 오늘 네. 들고 와주신 종목입니다. 후속주면 대안주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는 대안주인데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4.83% 지나가고 있고요. 3,5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멘텀들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한국선제를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요, 크게 세 가지의 사업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선제 사업부, 두 번째로 스테인리스 사업부, 세 번째로 철강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제 사업부인데요. 선제 사업부에서는 일단 뭐 아연 도금 철선과 또 아연 도금 강선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을 도금해서 도금한 철선이고 강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해상 풍력에 쓰이고 있는 해적 케이블에 또 쓰이고 있는데,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친환경 인프라 공약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풍력 발전 시장이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 시장에 달하는 이제 해적 케이블 시장에서 진출한 국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4개의 국가일 뿐인데, 일단 지금 아연 도금 철선 관련해서 이제 해적 케이블에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시장 점유율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도 1위이고 일본 시장 점유율에서도 한국선제 아연 도금 철선이 1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했을 때 한국선제의 아연 도금 철선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적 케이블용 강선 아모링 와이어를 개발에 성공한 기업 이기도 한데, 수압에 이제 약한 이제 해적 케이블에 어떤 보호할 수 있는 특수 와이어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적 케이블 관련 수혜주로도 묶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스테인리스 사업부 관련해서는 스테인리스 와이어가 또 자동차, 그리고 또 선박, 그리고 전자제품 각종 전장 사업 전 분야에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성 개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도 수출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철강 사업부도 이제 영위하고 있는데, 철강 사업부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철강 수요가 이제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철강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선제가 제가 이제 아까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 그 사업부의 이제 본사나 또 공장이 다 PK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 사업부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에 본사도 있고 또 신평 공장이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사업부 같은 경우는 경남 밀양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밀양 공장이 스테인리스 사업부가 밀양 공장은 경남 밀양시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철강 사업부 같은 경우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해 있다. 합장 공장이 부산 사상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 공장 모두 부산 PK 지역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또 이제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의 또 새로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또 정책 수혜주 종목이라 판단돼서 한국선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고 나서 VI가 걸릴 정도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블루웨이브 확정이 됐으니 또 친환경 테마로도 오를 것 같고 또 정책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철광석 가격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혜도 혹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에 따른 최근에 이제 뭐 경기 소비주 관련 종목들이 또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뭐 구리 가격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잇따라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내년에 이제 경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경제가 좀 재개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NI스틸이든지 또 최근에 이제 포스코 또 철강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던 이유도 경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또 원자재 관련 종목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또 수익성에서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서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7, 8%대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요. 3,600원 정도 좀 조정이 나왔을 때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2, 3%대 이제 원고를 보냈었는데 지금 이제 10% 가까이 좀 급등이 나온 상태여서 3,600원 부근대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대를 제가 이제 3,15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3,200원 또는 3,3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3,85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돌파하면은 4,250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선제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들고 오셨나요? 네, 두 번째 섹터는 지금 에이테크 솔루션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 주고 있고요. 제가 네. 모트렉스, 칩스앤미디어,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남성까지 연이어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후속주를 또 가져오고자 다시 한번 또 가져왔습니다.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자율주행 섹터. 어제는 남성을 또 기분 좋게 리뷰하고 네. 오늘은 에이테크 솔루션을 리뷰했는데 또 리뷰할 종목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 자율주행. 네.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 달리자 이유가 뭘까요? 자율주행 섹터가 여전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올 한 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자율주행 섹터, 미래차의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자율주행 섹터는 연이어서 계속해서 강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 sek터 안에서 또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갈 네. 것이다. 지금도 잘 왔지만 그러면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을 들고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안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는 좀 대안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네. 그거 외에 또 다른 모멘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모멘텀 부자일 네, 것 같은데요. 어떤 맞습니다. 종목일까요?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숨어 있고 또 그리고 또 정치 인물주이기도 한 삼보 모터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보 모터스 오늘 섹터에서 대안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48% 상승하고 있고요. 7,3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삼보 모터스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현대차와 같이 공동으로 수소 연료 전지용인 분리판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와 공동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현대차에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에 소요되는 커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회사 프라코를 통해서 현대차 계열사와 또 공동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SCC 커버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섹터이기도 하고요. 또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섹터이기도 합니다. 미래차 관련해서 핵심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정치 인물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 관련 종목들이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뭐 동신건설을 비롯해서 형지 INC 그리고 수산 INT 오늘 뭐 상한가의 장중에 들어가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 관련 종목이기도 해요. 대표 이사가 대구 안동 향후의 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또 안동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물주로 또 묶여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삼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정치 인물주에서 또 그리고 자율주행 또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어떤 한 가지 자율주행 섹터 하나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모멘텀 또 그리고 미래차와 또 정치 인물주랑 같이 합쳐서 본다고 했을 때는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삼보 모터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연달아 정치 인물주면서 둘 다 VI가 네. 발동이 됐는데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일단 뭐 삼보 모터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7,000원 초반대에서 이제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VI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7,100원이나 7,200원까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6,300원 라인대를 제가 잡아왔어요. 그래서 6,500원이라든지 아니면은 6,000원 후반대에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7,750원 라인대 그리고 돌파 시에는 2차 목표가 8,55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만큼 또 이렇게 네. VI가 걸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종목을 매수하고 계신데요. 더 많은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오늘도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장 끝나고 나서 MBN골드 사이트에서 시장에 대한 얘기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인데 지금 시장이 매일매일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오늘은 또 정치 인물 쪽에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내일 또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MBN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에서도 매니저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